남들이 안 찾는 물건을 매수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아는 단지를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게 사실적으로는 더 이익입니다. 오늘은 첫 주택을 구매 준비 중이거나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첫 주택은 비싼 주택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렴한 주택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첫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저 사람은 처음부터 비싼 주택을 투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부모님한테 받았거나 소득이 워낙 높은 분들은 처음부터 비싼 주택을 하는데, 저처럼 소득이 높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2억, 3억 이런 거부터 시작했던 게 일반적일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주택 시장이 이렇게 고가의 시장은 아니었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2억, 1억대도 당연히 있었고, 대신에 그때는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지역이 많았고, 뉴타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뉴타운 지정도 워낙 많이 됐으니까 그때는 정말 작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했죠. 하지만 2016년 이후로는 주택시장이 계속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년 이후로 하셨다면 큰 수익은 못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큰 수익을 봤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투자했느냐, 그거를 조금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넌 투자 어떻게 하니? 응?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투자가 어려우니까 물음표부터 나오는데, 사실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준을 조금 정해 주셨으면 해요. 기준만 명확하다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투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평가를 찾아보겠다고 남들이 전혀 관심 없는 단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한 실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어떻게 남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주택시장에서 저평가는 일반 아파트 이런 거에서 거의 없고, 재개발 정도에서는 있죠. 이제 미래가치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 있는데, 기축에서는 저평가라고 말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찾는 물건을 매수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아는 단지를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게 사실적으로는 더 이익입니다. 특히 경기 수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중심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비싸다 보니까 옆 단지 조금 300세대 이런 단지를 이제 투자하는데, 이거는 굉장한 실수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워낙 세대수가 큰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300세대, 500세대 이런 것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소단지입니다. 그냥 나홀로급이에요,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단지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경험이 적으시면 이렇게 투자 조건을 정해보세요. 이제 학군, 교통, 직주 근접, 소득 수준, 인프라, 대단지, 미래 개발 가능성,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단지만 보지 마시고 내가 매수 가능한 여러 단지를 한꺼번에 놓고 점수표로 여기는 몇 점, 여기는 몇 점 이렇게 나눠서 해보시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개발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빼놔야죠.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가산점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매수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다녔었는데, 단지명 한 5개 정도 이렇게 해보고, 지하철 거리 걸어서 다 봤습니다. 저는 이거 다 걸어보고,
세대수는 저는 500세대 이상만 투자했었기 때문에 500세대 이하는 이제 걸렀어요. 대신에 뭐 재건축인데 현재 뭐 400세대, 300세대 이런데 저층이다. 저층 아파트라서 나중에 이게 500세대가 넘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넣어야죠. 하지만 그것도 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작은 세대는 속도는 빠를 수 있습니다. 대단지에서 비해서. 이거는 근데 경기권은 아니고 서울에 해당되는 내용 같아요. 주차 대수도 뭐 최소 1.2대 이상. 1.2대라 그래도 장애인석하고 여성 우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성 전용 주차장 그런 거 다 빼면 실제로는 한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2대고 가능하면 1.5대 이상. 근데 아쉽게도 고급화가 아니면 1.5대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1.2에서 1.3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 같은 거는 최근에는 뭐 수영장도 들어가고 아이스링크장도 들어가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도 세대 창고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뭐 최소한 헬스장, 골프, 독서, 뭐 GX룸 뭐 이 정도 최소한의 커뮤니티는 갖춘 걸로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 3도심이라 그러잖아요. 여의도, 광화문, 강남 이런데 최소 2군데는 가까우면 좋습니다. 최소 2군데입니다. 거기에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면 더 좋아요. 강남 접근성 완전 별표입니다.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주택가격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군 같은 경우는 학군이 좋은지 학원이 많은지 정도는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학군이 좋은 데는 강남이죠. 강남 서초가 학군이 좋은데 학원이 많은 데는 뭐 중계동도 학원이 많고요. 평촌도 학원이 많고요. 목동도 학원이 많잖아요. 하지만 학원이 많다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더 좋은 환경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선호도는 유흥시설 뭐 이런 게 있는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인지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해 보셔야 해요. 조금 안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 유흥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흥가가 좀 적은 지역으로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환경,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나타나는 건데 지금 당장에 개발이 끝나 있다면 현재 환경은 아주 우수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미래 가치는 낮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당장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된다면 현재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가시고요. 내가 아이가 아직 조금 어리다 그러면 미래 변화가 많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겠죠. 종합점수 이렇게 해서 종합점수를 나눠서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매수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바로 추천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뉴타운 위주로 투자하라 그래요. 첫 투자는 뉴타운 위주로 해놓으시면 큰 손해는 없을 겁니다. 첫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갈아타기를 한다,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경우에도 뉴타운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실패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대에서 어떤 뉴타운이 더 좋을지 이 정도는 본인들이 잘 분석을 해보셔야 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신길 뉴타운이 더 좋다, 어떤 분은 상도동 개발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다 달라요.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매수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좋은 주택으로 한 사람 없어요. 저는 재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도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에는 아직도 초투가 낮은 데가 많아요. 상도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구평이 84타입이 한 17억 정도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상도 14구역은 아직도 3억짜리도 있고 4억짜리도 있고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매수하셔도 되고, 그거보다 더 부족하면 신림 뉴타운 인근을 가셔서 매수하셔도 되고, 물론 썩 다리 몸테크는 조금 힘들긴 한데 저 역시 몸테크를 오래 했습니다. 과거에는 안 좋은 빌라에서 7년 이상 거주했고, 전부 다 합하면 그 기간이 10년이 넘을 거예요. 대신에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금 가졌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나 시드가 좀 부족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투자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첫 투자는 다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